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카의 세간의 주인공이 탄지로가 아닌 요리이치, 탄지로처럼 생겼지만 요리이치 그 자체의 환생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요리이치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요리이치의 모습보단 탄지로의 모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지로의 모습이지만 요리이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일부에서는 무잔에 의해 가족을 잃고 혈기가 된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요리이치가 기살대원이 되고 하연오 루이까지 퇴치하게 된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컨텐츠를 즐기신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을 각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정이 변경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이치와 유노스케, 제니츠, 카나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한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와 유노스케는 지금껏 산속에서 자랐고 여러 발전된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열차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거대한 모습에 흥분을 했죠. 제니츠는 이 둘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카나오는 그저 미소 띈 표정으로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한열차에서는 혈기가 나올지도 모르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했으니 조금은 긴장을 하자고 말하는 요리이치. 떨썩하던 이들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카나오와 요리이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나오는 말했죠. 우마이. 그때 영모원이 검표를 한다고 왔고 요리이치는 영모원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요리이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비쳐 보이며 그가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든 화가 난 상태든 평소와는 다른 상태가 되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영모원이 들고 있는 검표기구에는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요리이치는 PC 저건 혈기술임을 알아챘고 경계를 했죠. 요리이치는 영모원에게 지금 당신 혈기에 강제로 명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라고 물었고 영모원은 요리이치가 검표를 거부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니치는 왜 영모원 아저씨랑 싸우는 거냐며 요리이치를 말리려고 했지만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한 제니치는 확실히 영모원에게 나는 여러가지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이노스케 또한 야생의 촉각으로 어떤 위험을 감지했죠. 그러자 영모는 품 안에 있는 칼을 꺼내며 너네들이 잠들지 않으면 난 좋은 꿈을 꿀 수 없다며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사뿐히 뛰어 영모원의 칼을 뺏었고 이노스케는 그 영모원을 힘으로 제압해 바닥에 눕혔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던데 뒤쪽에 문이 열리며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요리이치 일행이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때 요리이치는 그 아이들 역시 겁에 질려있는 걸 알았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자 한 아이가 이젠 다 틀렸다며 내 녀석들 때문에 우린 이제 꿈을 꿀 수 없게 된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기차의 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하더니 어떤 촉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건 PC 혈기의 짓이라는 걸 아는 이들은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승객들을 맨 뒷칸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즈코 역시 나무 상자에서 튀어나와 이들을 도왔고 요리이치는 기차를 자세히 보니 이건 마치 기차 자체가 하나의 생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자신 있는 곳 바닥을 보니 커다란 척추가 보였고 맨 앞칸 쪽으로 가면 목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뛰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앞칸으로 단숨에 뛰어가며 여기저기 솟아있는 촉수들을 전부 베어냈고 엠무는 요리이치가 벤 곳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다른 귀살대원들이 벤 부분은 그리 아프지 않고 곧바로 재생할 수가 있었지만 요리이치의 검은 어쩐지 회복도 되지 않고 엄청나게 타는 듯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엠무는 자신의 목 부분으로 달려오는 요리이치를 기다리고 있다가 벽에 커다란 눈들을 띄워 단숨에 혈기술로 잠을 재운 뒤 죽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리이치가 문을 박살내고 들어오자 잠을 재우는 눈을 떴는데 그 순간 요리이치가 더 빠르게 그 눈을 베어버렸죠. 요리이치는 문을 향해 달려올 때 내비친 세계를 통해 엠무가 어떤 혈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혈기술을 쓰기 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걸 베어버린 거죠. 엠무는 어떻게든 요리이치를 잠들게 하기 위해 사방에 잠들게 하는 눈을 나오겠지만 눈이 나오자마자 계속 베어버렸습니다. 엠무는 고통스러워하며 더 이상 눈을 도달하게 할 수 없었고 요리이치는 바로 밑에 엠무의 목뼈가 보여 곧바로 해외호흡을 사용해 목을 통째로 베어버렸죠. 엠무는 이 강력한 요리이치 실력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경악을 하며 소멸을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의 공격으로 탈선한 열차가 선로 옆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다친 승객들을
네지코, 카나오와 함께 구조하고 있었죠.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그곳을 빠져나와 승리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귀의가 느껴졌고 그들이 그곳을 보니 상현삼의 아카자가 있었죠. 제니치는 상현이란 공포에 거품을 울더니 선체로 기절했고 이노스케는 내가 활약할 차례인가?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아카자는 분명 무장님이 강한 녀석이 있다며 엠무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은 엄청나게 약해 보인다고 말했죠. 그러자 이노스케는 짐승의 호흡으로 덤벼들었고 아카자는 여유롭게 주먹으로 이노스케의 칼을 부러뜨린 뒤 발차기로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기절한 제니치가 번개의 호흡 병력 일삼을 사용해 초스피드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제니치의 투기를 읽은 뒤 곧바로 반응해 병력 일삼을 피했죠. 그리고 나서 제니치 역시 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한 대씩 맞은 걸로도 이미 온몸에 골절상을 당한 이노스케와 제니츠. 아카자는 약한 녀석들은 빨리 죽으라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고 그 순간 꽃의 옷 검선이 날아와 아카자를 저지했습니다. 아카자는 카나오를 보고 쉿 여자인가? 여자와는 싸우기 껄끄러운데 라는 말을 했고 저 여자를 피해 녀석들을 마무리해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어떤 시선이 느껴졌고 누군가가 굳은 표정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저 녀석은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저 녀석이 이 중에 가장 강자라는 걸 알았죠.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가 주먹을 날렸지만 그저 자신의 팔만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카자는 뒤로 멀찌감치 빠진 다음 역시 이 녀석이 하연을 잡은 녀석인가? 나도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고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죠. 파괴살 아침은 상대의 투기를 읽어 회피율과 명중률을 올리는 스킬이었기에 아카자는 요리이치 투기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에게서는 일말의 투기도 느끼지 않았고 마치 나무나 돌덩이를 바라볼 때의 느낌처럼 느껴졌죠. 요리이치는 서서히 아카자에게 다가왔고 상현삼을 피라면 무장과 많이 가깝겠지? 라고 하며 순식간에 접근해 아카자의 사지를 해외호흡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아카자의 피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일격에 아카자를 죽이지 않았죠. 아카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검술은 상현 1인 코코시보 그 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포에 짓누른 아카자는 어서 재생한 뒤 빤스런을 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잘린 팔다리의 세포가 타들어가고 있어 재생이 거의 되지 않았죠. 아카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녀석은 인간인데도 이런 강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 궁금했고 요리이치에게 물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글쎄 난 딱히 내가 특별히 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너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미안 이라고 눈물을 찔끔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유린해왔던 귀살대 검사들이 최후를 맞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요리이치에게 목이 베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숲속 너머에서는 아카자가 당하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며 당황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상현유, 다키, 규타로였죠. 무자는 요리이치의 강함을 미리 알았기에 무한열차에 요리이치가 나온 시점부터 상현삼 아카자와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를 보낸 것인데 아카자는 강한 녀석이 있다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며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엄포를 놓았고 그들 역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아카자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한 명의 인간에게 엄청나게 쉽게 발려버렸고 아카자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망가는 게 맞지 않겠냐며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시력이 엄청나게 좋은 카나오가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을 발견했고 요리이치에게 저쪽에 혁이 2마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조용한 카나오가 이럴 때는 또 먼저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뒤 곧바로 그쪽으로 뛰었죠. 그러자 다키 유타로 남매는 자신들이 들켰다는 걸 깨닫고 곧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웬 대나무를 문 혈귀 하나가 자신들의 앞길을 막으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뭐냐며 저리 비키라고 했고 네즈코가 비키지 않자 다키는 오비를 알려 네즈코의 몸을 찢어버리려고 했죠. 그 순간 해오흡 검술이 오비를 전부 갈갈기 찢어버렸고 어느새 요리이치가 그들의 눈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며 규타로는 낫을 꺼내 요리이치를 공격했고 요리이치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한 뒤 팔을 칼로 날려버렸죠. 요리이치는 내 녀석들도 상현의 혈기들이구나. 너네들의 피도 모아가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말을 했고 다키는 피를 모은다는 말에 이 녀석 변태적인 면모까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리이치는 빠르게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키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다키는 일단 진정하고 대화를 하자며 자신들의 피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뽑아서 줄 테니까 협상하지 않겠냐며 요리이치를 말렸고 그 뒤에서는 잘린 목을 주어 다시 붙인 규타로가 조심스럽게 기습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다키가 오비를 날렸고 규타로는 뒤에서
방심했구나 낄낄 하며 요리치에게 공격을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요리치에겐 사각지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자신에게 날아온 오비와 규타르 칼라를 회전하며 전부 베어버렸고 규타르의 목을 베자마자 다키에게 뛰어가 다키의 목을 날려버렸죠. 요리치는 내비신 세계로 다키와 규타르를 모아봤을 때 이미 둘은 하나의 혈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인의 혈기를 두 마리나 잡았다는 것에 개이득을 외치며 기뻐했고 타마에게 그들의 피를 보내줬죠. 귀살대에서는 처음으로 상인을 잡았고 심지어 두 마리의 상인을 잡았다는 것에 요리치를 귀살대주, 회호흡을 쓰는 주, 일주로 임명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많은 주들은 요리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세라면 무장까지 충분히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잔치를 열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다음에 펼쳐질 3부가 아무래도 최종 구명이 될 것 같은데 다음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리치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